자, 이제 3강 물권적 초원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권적 초원권. 자, 줄여서 이제 물청이라 하겠습니다. 그 채권적 초원권은 채청이라 할게요. 약속하는 겁니다. 먼저 물청이 이제 항상 물권법 1번으로 나온 거죠. 자, 항상 이제 물권적 초원권 물청은 시제가 현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잃어버린 순간 폭망합니다. 그래서 물청 그러면 자다가도 현재, 누가 물 내도 이미 현재 하고 있어야 돼요. 물 그러면 현재. 물은 현재 물이 중요해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물권적 초원권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합니다. 현재 방해자, 현재 침해자. 그래서 현재를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에서 갑소유 토지의 의리 무단으로 금을 신축한 전형적인 물청살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불법 건물이 있다면 불법 건물을 철거해야겠죠. 철거 청구 상대방은 자 원칙 건물 소유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네 거 치워 하는 건 네 거 치워. 네가 소유자니까 네 거 치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이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이지만 네가 대신 치워, 대신 철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꼭 비교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의리 불법으로 무단검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의리 신축에 있으니까 등기 없이 을소유가 되는 거죠. 그럼 갑은 내 승낙 없이 건물 지었죠. 그럼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을이 건물 을소유이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건물 임대차에서 현재 병이 건물을 점유합니다. 밑에 자 갑은 이제 철거 청구 누구한테 해야 되죠? 을입니까? 병입니까? 그럼 누구한테 한다기? 건물 소유자가 누구죠? 을이죠. 그래서 을에게 철거 청구합니다. 그래서 을에게 철거 청구하는 거죠. 병이 임차인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 네 거잖아. 네 거 철거해라고 네 거 치워 하는 겁니다. 병이 아니에요. 근데 자 비교할게. 다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 신축했죠. 근데 보통 등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갑에게 들키면 철거해야 되거든요. 괜히 취득세 내고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 없이 을소유거든요. 이걸 이제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싸디싼 건물일 거예요. 뭐 도시 이제 상업지에 있는 건물 아닙니다. 시골에 있는 아주 싸디싼 건물이니까 등기 없이 병도 샀겠죠. 그래서 을이 미등기라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으면 자 병은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죽어도 물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은 아직 소유자 아닙니다. 내 병이 돈 주고 점유는 생계받았다. 그래도 소유자 아니고 여전히 을이 소유자입니다. 을. 그럼 이때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할까요? 이때도 끝까지 건물 소유자를 고집하면 갑은 평생 철거 못합니다. 을은 돈 받고 팔았잖아요. 을은 이 동네에 절대 안 나타납니다. 돈 받고 팔았으니까. 이 동네는 병밖에 없거든요. 병. 그래서 이때는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은 죽어도 소유자 아니라 했죠. 근데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라고 법원이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자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병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니더라도 네가 돈 주고 샀으니까 대신 철거해라고 대신 치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목 두 개를 잘 기억하면 문제 풀 때 아주 용이합니다. 을 네 거 치워. 여기는 병 네가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대신 치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퇴거 청구 가능하 보는데 자 보세요. 네 거에서 나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초등학생이 물어봐도 네 거에서 나가 말이 안 되는데 네 거 아니니까 나가 말이 되죠. 그렇죠? 자 다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불법 신축해서 등기 없이 을소유죠. 근데 이번에 자기 건물을 자기가 점유합니다. 그럼 갑은 네 거 치워라고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갑이 이번에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죠. 그럼 을 나가면 갑이 건물 공짜로 먹으려고요? 그런 거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갑소유니까 내 땅에서 건물 치우고 내 땅 돌려자는 거죠. 네 거에서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거에서 나가 못한다. 대신 내 땅에서 건물 치우고 내 땅 돌려달라는 거죠. 네 거에서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갑소유 토지 의리 무단 신축에서
등기 없이 을소유인데 이걸 평액의 임대차에서 현재 임차인 평이 점유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철거 청구요? 네 거 치워라고 철거 청구합니다. 그럼 철거하면 병 나가야겠죠. 그래서 철거할 테니까 병도 나가라고 이때는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보세요. 병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 이게 건물이 주택이에요. 주택이고 나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주임법상 대항력을 치르겠대요. 대항력. 그래서 못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무 데나 대항하지 마 그랬어요. 대항력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죠? 우리 주택을 팔았을 때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이 주택은 애초부터 토지 사용권 없죠? 그럼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대항하지 마 그랬어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 끝까지 안 나가요. 병이 그럽니다. 아니 을은 안 나가잖아요. 왜 나만 나가라요? 왜 을은 예뻐하고 나만 미워해요? 못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더 이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야, 네 거냐? 네 거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자도 뭐 임대차 대항력 있든 전세권도 대항력 있죠. 대항할 수 없어요. 둘 다 네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네 거에서 나가 말이 안 되죠. 네 거 아니니까 나가 할 수 있다. 지금 보신 네 가지 제목을 잘 비교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풉니다. 다시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 신축했죠.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건물 대지 토지 보훈 인도 청구할 수 있으나 아까 퇴거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거 치워 할 수 있고 네 거에서 나가 할 수 없다. 2번 을이 평액의 건물 임대해서 평액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요? 네 거 치워 을에게 네 거 치워 할 수 있다. 3번 을이 평액의 그 건물 임대해서 평액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평의 임차권의 대항력이 갖춘 경우라도 네 거 아니니까 나가, 네 거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요. 4번 을이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자 그럼 갑토지의 을이 건물 무단 신축해서 건물 을소유죠. 건물 을소유인데 정에게 미등기로 매매했네요. 그럼 정 소유자 아니죠? 여전히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때 갑은 을이 아니라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있다. 아까 소유자는 아니지만 돈 주고 샀으니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죠. 그자 얘기 아까 네 소유자이지만 네가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제목을 잘 기억하랬죠. 여기는 을 네 거 치워. 여기 정 너는 소유자 아니지만 돈 주고 샀으니까 대신 치워 할 수 있다. 그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이름 4번 같은 게 작년 시험 정답이죠. 자, 5번입니다. 자, 을이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미등기 건물 매수인 정은 건물 매매대금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므로 아까 했잖아요. 정은 매수인이죠. 그럼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등기하지 않으면 죽어도 물권 취득 못합니다. 미등기라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죽어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네요.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현재 물권자 아니죠. 따라서 건물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이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아까 물청은 누가 행사요? 현재 물권자. 등기 안 하면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물청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물청은 항상 현재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갑니다. 자, 을소유 X부동산 있는데 이걸 평에게 매도했습니다. 근데 아직 평 앞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인데 등기 안 하면 아까 죽어도 물권 취득 못한다. 근데 평이 점유를 승계받았거든요. 평은 돈 주고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았으니까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을이 소유자죠. 근데 내 거 돌려달라고 물청 행사할 수 없어요. 왜 그런다고요? 소유자 아니지만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으니까 물청 행사할 수 없다. 오히려 을이 등기 넘겨주고
을 자기가 사라져야 되죠. 병에게 내 것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한 명이 더 나와요. 여기서 이제 정에게 다시 팔거나 임대차에서 정이 조매합니다. 매매했다면 미등기라 정도 아직 미등기면 죽어도 소유자 아니다. 근데 조매를 생겨받으면 정당한 점유권을 정당하게 생겨받아서 얘도 정당한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우리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라고 정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당히 비판하는 청구 다 못합니다. 이 점유는 소유자이지만 정당하게 조매할 권리가 있으니까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돈 주고 다 조매를 받았죠? 그래서 부당히 대판원도 청구할 수 없다. 정당한 점유권이 있습니다. 다음 6번. 이제 만약 의리 건물이 적법이래. 이번에는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을 건물이 적법해요. 그 다음 을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을 인도받은 병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정에게 전매해서 인도한 경우 그럼 정도 아직 미등기죠?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다음 매도인 을은 정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둘 다 정당한 점유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청과 손해배상 청구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물청 그럼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를 꼭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물청은 항상 현재, 물하면 현재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물청은 현재 물건이 방해당하거나 침해당할 때 이걸 없애달라고 청구하는 게 물청이에요. 물청. 근데 이게 방해나 침해가 종료가 됐네요. 그럼 이제 그 결과 제거 비용이라든가 결과 제거해야 돼요. 결과 제거 비용이나 그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손해배상 영역이에요. 그래서 종료되기 전 현재 물건이 방해당하죠. 이걸 없애달라고 청구한 게 물청이고 끝나버렸죠? 그 이유는 이제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리판이 있거든요. 이 유리 테이블이 있는데 유리판이 영국산 크리스탈 엄청 비싸요. 2천만 원짜리. 유리판만 2천만 원짜리. 이 비싼 유리판에 누가 내 허락 없이 아주 무겁고 더러운 짐을 떡 올려놓습니다. 그럼 자, 유리창 깨지기 전에 치워 그래야겠죠. 깨지기 전에 치워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안 치우다가 보세요. 안 치우다가 유리창이 깨져버렸네. 그래서 이게 땅 밑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치우고 의미가 있나요? 이제 치우가 아니라 유리창 값 받아야겠죠. 유리창 철거하고 유리창 받아야겠죠. 이거 이제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전이 물청, 깨지는 손해배상. 서로 다릅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다음 7번. 갑은 을에게 물청에 의해서 자, 방해 제거 자 비용 동그라미 쓰죠. 비용 또는 방해방 비용 동그라미. 그럼 비용은 방금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했어요. 그럼 물청에 의해서 청구할 수 없다. 이 비용은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8번. 갑은 을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이 물청이죠. 물청을 근거로 자, 가로 쳐보세요. 가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까지 가로. 이건 물청 맞아요. 현재가 있으니까 물청 맞습니다. 이것을 제거할 있을 뿐이며 그 다음 가로 쳐요. 방해 결과 제거 가로. 방해 결과 제거는 아까 깨진 후라 이건 물청이 아니라 했죠.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뿐이며 이건 물청으로 청구 못하고 이건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물청은 현재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파트로 이제 자, 사례 2번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이게 민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죠. 물권에서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먼저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요하는 거 문제가 되는데 먼저 등기를 요하는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 186조 법률행위와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률행위로 물권 변동이 186조예요. 그럼 법률행위가 뭐죠?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해서 자기 의사에 따라는 거죠. 누가 시킨 거 아니라 의사에 따라. 그럼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하는 게 소유권. 먼저 소유권은 매매 교환 증여가 있죠. 얘들은 죽어도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죽어도 물권 변동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음 물권 중에 제한물권이 있죠. 그럼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취득한다 둘이 원해서 하죠. 법률행위. 양도 이전도 둘이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 둘 다 원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도 등기, 양도도 다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공유물 분할할 때 협의가 합의죠? 이게 법률행위죠. 둘이 원해서 협의하는 거죠. 그럼 등기까지 해야 된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서 재판하기 전에 자,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건 법원 밖에서 협의한 것이고 이건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이것도 협의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당사자가 협의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된다. 근데 조정도 안 되면 그때 판사가 재판상 분할합니다. 그 재판상 분할이 우리 시험법의 유일한 형성 판결이고 그게 187조 등기 없이 두 개는 다 당사자 즉 갑과 을이 협의했잖아요. 둘 다 등기해야 된다. 둘 다 법률행위입니다. 그 다음 이행 판결 보세요. 제목 잘 보세요. 자, 뭘 이행하라고 판결한 거죠? 제목. 뭘 이행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 그 행동, 그 약속을 이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법률행위예요. 이걸 뭐라 한다? 한마디로 법률행위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죠. 당신들이 했던 그 행동을 이행하라. 그러니까 법률행위 등기해야 됩니다.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그 다음 물권 포기도 법률행위죠. 내가 원해서 하죠. 그래서 공유지분 포기나 합의지분 포기 등기해야 됩니다. 이게 다 법률행위예요. 다음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된다가 245조 1항입니다. 등기해야 되는 거죠. 법률행위와 취득시효. 다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는데 먼저 187조 자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 개시일, 공용징수는 수용 개시일,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하죠. 아까 형성 판결이 뭐죠?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이건 이제 판결 확정 시 효력이 생기고 분할 등기는 나중에 된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분할 등기해야 돼요. 조정의 성립 등기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 없이 등기는 나중에도 됩니다. 경매는 매각되고 완납 시. 그래서 상속, 공유인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일 처분이 결국 양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양도할 때는 등기하란 말입니다. 이게 법률 규정이고, 다음에 여기 기타 법률 규정 이게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 규정. 이 기타 법률 규정 하겠습니다. 아까 매각도 안 하셨죠? 기타 법률 규정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내우는 건 제가 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아까 건물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되고, 다음 법정이 뭐예요? 법률 규정 약자, 법정이 등기 없이. 그래서 전세권 법정의신이나 법정자산권 취득, 관세상 법정자산권 취득, 법정자산권 취득은 다 등기 없이 취득은. 그 다음에 용의물권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다음 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이것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 나가리가 있는데 나가리랑 계약이 깨졌다. 즉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 계약이 깨졌다. 나가리 됐다. 즉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지 요건 성립했다. 다 계약이 나가리 깨졌죠. 깨지면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복귀됩니다. 갔던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복귀된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기피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예요. 기피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 다음 이제 이건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구분을 취득할 때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합니까? 등기 없이. 이것도 구분 소유권.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 구분의사로 인한 구분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두 가지가
집합건물법으로 특히 이 개심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따라간다. 청년 정답. 다음 분묘기지권은 애초에 등기할 수 없죠. 분묘는 등기 못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서 암기법에서 빼가지고 위쪽에 걸 암기법으로 다 읽을 거예요. 잘 잡으세요. 자, 신법이 잘 보세요.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 되죠. 신법을 안 지키고 기피합니다. 기피해요.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요. 혼나고를 혼나콩. 우리 뭐뭐 하공 막 그러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막 귀여운 척. 그러게 신법 기피하면 혼나공, 국가한테 혼나공. 어떻게 혼나요? 구분소유권을 가장 빠르게 발음이 가장 빠르게. 그럼 이게 구분소유권, 구속이 돼요. 구속. 뭐가 된다? 구속대지. 다시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고 어떻게 혼나요? 구속대지입니다. 다시 신법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고 어떻게 혼나요? 구속대지. 그 중에 기피 혼나가 아까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노래를 외워요. 자, 노래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다시 시작.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외웁니다.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그 중에 기피 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항상 이걸 시험에 말소 등기 하여야 하면 틀리죠. 말소 등기 없이. 그럼 아까 노래 같으면 동요 같아요? 민요 같아요?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동요 같나요? 제가 이걸 영탁 아시죠? 영탁 찐이 알아요? 영탁 버전 제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제 방송 없어요. 찐 알죠? 그래서 심판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요. 그 다음에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래요. 다시 다 같이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요.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이렇게 하세요. 훌륭합니다. 자, 이럴까 했는데 틀리면 진짜 제가 뭐가 됩니까? 꼭 외우세요. 그럼 이거 외우면 답이 이제 막 이러서는 겁니다. 특히 나가리가 뭐라고요?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깨졌다, 나가리겠다. 그러면 등기가 말소 등기 없이 즉 자동으로 복귀된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쉬울래 했는데 문제를 맞춰야 되죠, 이제. 자, 가로 안에 알맞은 건데 1번 법률행위 나온 순간 죽어도 뭐해야 된다?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그럼 자, 법률행위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하는 판결, 이게 이행 판결, 법률행위는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이번 건물 신축, 신법 기피,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3번 을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취득한 갑이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피담은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을이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효력이 없다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유용할 때 표제부 이용 안 된단 말이죠. 신축 건물을 위해서 등기부를 새로 개설해야 됩니다. 글씨가 좀 깨졌네요. 잘 보이죠? 이 글씨가 안 보인 분은 지금 공부가 안 된 분이고 이게 명확히 보이면 공부가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축 건물에서 등기부를 새로 개설해야 되고 기존 등기부를 이용할 수 없다. 자, 5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협의가 법률행위죠.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다시 조정 성립의 동업입니다. 갑과 을은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6번. 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은 다시 가로쳐 보세요. 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 그럼 을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 없죠? 등기 안 했죠? 그럼 아직 소유자 아닙니다.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에요. 현재 물권자니까 여기 소유권에게 명도촉 물청 행사할 수 없다. 항상 물청은 현재 물권자.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자 아니죠? 없답니다. 7번. 갑과 을이 조합제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하위의 집은 다 포기 동그라미 법률행위 등기해야 된다. 8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당권을 취득한 경우 존속기간 있는 을의 지당권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아까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기가 말려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말소 등기는 나중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제 아까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이게 이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넘어가는 거. 이제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입니다. 자, 갑소유 토지에 을건물이 있다면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이게 법정상권이 있다. 그럼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어요. 그래서 현재 을은 법정상권으로 갑토지를 조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자, 토지가 양도된다.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요.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죠.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등기 없이. 근데 밑에 세 가지는 이제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넘어갑니다. 밑에 넘어간 원인에 대해서 이게 법률행위면 등기해야 되고, 양도가 매매, 법률행위 등기해야 되고,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그다음에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지금도 잘 비교해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을건물이 있는데 을은 갑토지 사용권으로서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제 토지가 넘어가요. 자, 다시 갑소유 토지에 을건물이 있는데 등기 없이 취득했죠. 법정지상권. 자, 여러분 보세요.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을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를 팝니다. 이렇게 병에게 토지를 팔아서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면, 자, 지금 매매죠, 매매. 그럼 매매는 항상 시간순이에요. 매매에서는 병 등기보다 이게 빨랐죠. 그럼 등기 없이 먼저 취득했죠. 그럼 시간이 빠르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 여전히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 대항할 수 있다. 이게 토지가 양도입니다. 두 번째는, 자, 현재 을에게는 건물 소유권도 있고 법정 지상권도 있죠. 건물 소유권과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건물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 특약이 없는 한 주된 권리 양도도 여기 포함시켜져요. 그래서 병은 건물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종된 권리 법정 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 건물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매매니까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입니까? 이거 병은 법정지상권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그러니까 찍지 마시고, 자, 아까 처음에 187조 법정은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그렇죠? 근데 처분할 때 등기하라 그랬죠. 양도가 법률행위 매매죠, 매매.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병은 등기해야만 지상권 취득한다. 양도가 매매 법률행위라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건물 소유권 물권이죠. 지상권 물권이죠. 둘 다 취득 원인이 양도 매매 법률행위라 둘 다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처분할 때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다시 세 번째, 을에게 다시 건물도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번에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것도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하면 경락인 병은, 자, 건물도 취득하고 저당권이 미쳤으니까 법정지상권 종된 권리도 함께 취득합니다. 밑에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까? 이제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해야 돼요. 이것도 취득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 둘 다 등기 없이. 그럼 등기 없이, 이건 네 글자죠. 등기 없이 네 글자죠.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할까요? 등기 없이 네 글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등기무? 등기무예요. 뭐 전현무도 아니고 당연히 취득한다. 등기 없이. 세 글자로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 다음, 자, 이건 논리가 없어. 외우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시 건물도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 판시하냐면, 우리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유보가 나에게 남겨둔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한편 반대로
우리 지상권만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 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다시 봅니다. 자, 여기는 지상권은 우리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지상권은 우리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죠. 지상권이 넘어갑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럼 등기 없이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예요. 이건 토지가 넘어간 겁니다. 여긴 지상권이 넘어가요. 지상권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긴 지상권이 넘어가요. 넘어갈 때 법률행위면 등기가 되고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고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상권은 그대로 있죠. 등기 없이. 여기가 지상권이 넘어갈 때 법률행위면 등기가 되고 법률 규정은 당연히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이 네 개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아주 어렵지만 시험에 아주 잘 옵니다. 자, 문제를 풉니다. 자, 갑소유 토지의 법정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할 때 법정 이상권 취득한 을이 법정 이상권 양도 동그라미 양도 법률행위 뭐 해야 된다? 양도하면 등기해야 된다. 10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법정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한 경우 을은 그 지상권을 자 뒤에 지상권이 넘어갔습니까? 토지가 넘어갑니까? 토지가 넘어가면 지상권은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 가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시 여긴 지상권이 넘어가죠. 법률행위라 등기가 되고 여긴 지상권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요. 토지가 넘어간 거지 지상권은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럼 여전히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갑소유 토지에 우리 건물을 소유해서 법정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우리 병에게 건물 양도했네요. 여기랑 똑같죠. 양도하면 병은 건물과 함께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등기해야지. 그 다음 갑소유 토지에 우리 건물을 소유해서 법정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그 건물에 대한 동그라미 칩니다. 저당권이 실행 동그라미 경매되면 경락에는 등기 없이 세 글자로 당연히 법정 지상권 취득한다. 13번 갑소유 건물에 설치된 우리의 전세권이 법정 동그라미 법정 등기 없이 법정 갱신등기 을은 등기 없이도 제3자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물권 변동을 아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꼭 외우세요.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지 그리고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사례죠. 자, 중간생략은 두 가지를 잘 비교합니다. 첫 번째,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매매하고 을에게 등기 없이 을이 다시 미등기로 병에게 전매해서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랑 비교할게.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매매해서 을 앞으로 등기 없이 미등기로 다시 병에게 전매합니다. 미등기 전매했는데 근데 아래 사건은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여기 을은 똑같지만 뭐가 차이죠? 병이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 차이죠. 이 두 사례를 명확히 비교하셔야 돼요. 그럼 자 윗사례는 을은 매수인으로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등기 안 하면 물권자 아니죠? 아직 물권자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 또는 채권료 청구권입니다. 병도 마찬가지 등기 청구권이 있고 여전히 채청입니다. 자, 그럼 을은 등기 청구해서 등기를 해야겠죠? 그럼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병에게 등기를 이전해야 됩니다. 근데 을이 돈 받고 팔았으니까 등기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때 병은 자,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을을 대위하면 갑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오죠? 병? 을이죠, 을을 대위했으니까 갑 등기가 을에게 넘어옵니다. 을 또 꼼짝없이 세금 내야 되죠. 이 병도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이러게 하면 을도 세금 내고 등기하고 이러게 하면 을도 세금 내고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합법이에요. 을도 세금 내고 병도 세금 다 내는 거죠. 그럼 윗사례의 논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윗사례는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논점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제 형사처벌 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 갑을병, 삼자간 전원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윗살의 논점이에요. 윗살의 논점 뭐예요? 삼자간 합의 있을 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아랫살의 논점 완전히 다릅니다. 아랫살에는 이미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아랫살에는 이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논점이에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왜냐하면 이거 유효라 이거 유효죠. 어차피 병 앞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절차 감정을 빼먹었더라도 어차피 병 앞으로 오죠. 그럼 실질관계 포함해서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이제 보세요. 이거 유효입니다. 이때는 갑을병 삼자간 합의 없어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잘 비교할게. 여기는 삼자간 합의 있어야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등기가 이루어지면 삼자간 합의 없어도 이거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돼요. 이걸. 그럼 자, 병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원이 유효 그랬거든요. 그럼 누가 소송을 해서 물어봤을까요? 이게 유효인가 누가 법원에 소송하니까 법원에서 유효라고 했습니다. 갑을병 누가 소송했을까요? 병은 절대 안 하죠. 을은 죽어도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세금 10원 안 낸 거, 을이 다 꾸민 겁니다. 갑이 했죠, 갑. 갑이 이 등기가 무효 아닌가 법원에 소송을 한 겁니다. 갑이 한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이게 시가 5억쯤 되는데 우리 깎아서 이걸 4억에 샀어요. 4억. 그리고 자기는 6억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등기가 갑에서 병 앞으로 된 겁니다. 그 사실을 갑이 알면 막 뚜껑 열리죠? 아니 세상에 1억을 깎더니 자기는 2억을 벌었네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을 쫓아가서 야 내가 1억 깎아줬으니까 너 2억 벌었잖아. 갑이 을에게 너 빨리 1억 내놔 그랬어요. 그러다 을한테 한 대 맞았어요. 아니 나한테 배웠으면 오히려 수업료를 내야지 어디 손을 내밀어? 다른 데 가서 먹어 라고 갑이 한 대 맞았어요. 갑이 한 대 맞아도 할 말 없죠. 그래서 갑이 열받아서 나도 공부해야지 해서 학원에 한대. 학원 오면 제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강의 듣다가 이 판례를 알았어요. 이 판례. 여러 개 직접 등기 청구하려면 삼자간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판례를 알게 된 겁니다. 제 강의 안 듣고. 그래가지고 갑이 그래요. 나는 여러 개 등기하는데 나는 합의한 적 없으니까 이건 무효죠 라고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민법 강사 바꿔. 민법은 김하연한테 들으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살짝. 이거 두 개는 달라요. 여기는 등기한 거죠. 다릅니다. 여기는 삼자간 합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면 유효입니다. 어차피 병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실체관계 포함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삼자간 합의 없더라도 유효입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아니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왔다는 말은 우리나라는 공동신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갑과 병이 손잡고 등기소 갔단 말입니다. 근데 갑은 합의한 적 없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을은 제 강의들은 제 수강생이에요. 우리 머리를 썼습니다. 우리 4억에 깎았잖아요. 우리 4억을 다 줬어요. 매매대금 다 주니까 갑이 등기 서류를 우리에게 다 줬겠죠. 그러죠? 우리 매수인 빈칸 공란으로 받아서 매수인 빈칸. 등기 서류 있는데 매수인 빈칸이죠. 그리고 갑 몰래 내 이름 써야 할 자리에 병 이름을 딱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도 몰래 등기가 갑에서 병 앞으로 된 거죠. 을은 내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래도 유효예요, 유효. 어차피 병 앞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갑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없어도 이루어지면 유효예요. 이거 두 개를 명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나올 때마다 그날 기본에 따라 정답이 달라져요. 자, 그럼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 여기 서서 많이 나옵니다. 오지선다는 여기서 나와요. 아랫살에는 딱 두 지문, 딱 두 개예요. 합의 없어도 유효. 단, 만약 이 X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그때는 무효입니다. 무효. 딱 두 개예요. 합의 없어도 유효.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그때는 무효.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시험은 이쪽에서 오지선다가 나옵니다. 두 개를 잘 배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자, 1번, 2번은 이쪽 아까 2번 사례. 아까 지문 두 개 나온다 그랬죠? 자, 1번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합니까? 경로되면 유효. 그래서
갑을병 합의 없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합의 없이 갑으로부터 병명의로 경로된 동그라미, 경로되면 유효, 등기 유효. 단 여기처럼 토지 거래가 나오면 그때는 무효. 딱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1번 사례예요. 자, 1번은 이제 지금 합의가 없으니까 병은 의리를 대위해야 되죠? 대위해서 종할 수 있다. 자, 2번. 의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 채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러죠? 지금 여기 1번 사례죠. 그러죠? 그럼 이렇게 자 보세요.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통지만으로 안 돼요. 지금 이쪽 사례니까 통지만으로 안 돼요. 통지한 그 사실만으로는 합의가 없죠. 그럼 청구할 수 없다. 뭐가 있어야 된다? 갑을병 합의가 없으니까. 5번. 갑을병이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을 합의한 경우 의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죠. 갑을병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이걸 해야만 우리 세금 내니까 여전히 유효. 이러기야 우리 세금 내거든요. 할 수 있다. 6번. 갑을병이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을 합의한 후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유효죠? 그러니까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어요. 그럼 을은 그 돈 줘야 됩니다. 을이 돈 안 주면 갑은 동시행으로 소유권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답니다. 7번도 유사한데 갑을병이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을 합의한 경우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 을이 돈 안 주면 갑은 죽어도 안 넘기는 거죠. 그래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둘 다 돈 안 주면 동시항변으로 소유권 안 넘기는 거죠. 거절할 수 있다. 자, 이제 가등기로 갑니다. 자, 먼저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등기 하면 이 볼륨이 가등기, 보존 가등기 말합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담보라고 꼭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 말 없이 그냥 가등기는 다 이 가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 말합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나 가등기 담보 똑같아요. 그럼 가등기 담보는 담보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공부합니다. 볼륨이 가등기. 그럼 이건 채청만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자, 가등기 했단 말은 본등기 한단 말이거든요. 이 가등기 했죠? 그럼 본등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아무 효력 없어요. 추정력 없어요. 대항력 없다. 이런 게 있으면 잘 나옵니다. 그냥이 아니라 아무 효력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 순위 보존적 효력 있나요? 없어요. 없다. 본등기 해야만 그때 순위 보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 전에 아무 효력 없다. 추정력 없다가 특히 시험에 잘 나오죠. 단, 비교할 게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갑이 시아버지인데 부동산에서요. 며느리가 집에 놀고 있으니까 아들은 일하는데 며느리가 놀고 있잖아요. 뭐라냐면 너 올해 중개사 시험 학교 가면 이 부동산 너 줄게. 너 공부 한번 해봐. 너 똑똑하다며. 이번에 시험 학교 가면 부동산 준다 그랬어요. 그럼 며느리 공부해 안 해요? 학교 가면 준대요. 공부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이게 100억짜리 공부해 안 해요? 이제 또 한다고 바뀌죠. 근데 안 합니다. 똑똑한 며느리 안 해요. 학교 가는데 안 주면 어떡해 이거? 아버지를 죽일 거예요, 줄 거예요. 똑똑한 며느리는 아버지 그럼 내 앞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그래요. 가등기 달랍니다. 그럼 시아버지 깜짝 놀라겠죠? 가등기가 뭐야? 걱정 마세요. 아무 효력 없어요. 여전히 아버지가 소유자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지조건 법률행위죠. 그래서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그 채권적 처분권을 가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아무 일 없다니까 며느리 앞으로 딱 가등겨줬어요. 근데 생각해서 괘씸하죠. 이제 며느리가 한 8월쯤 돼서 모의고사 전국 1등 나요. 막 전국 1등. 그러니까 설마 시험 포기하겠어 하고 아버지가 병에게 딱 팔아버립니다. 이제 팔아버렸어요. 그럼 며느리는 속으로 저 멍청한 것도 웃고 있죠. 그러죠? 그래서 며느리가 시험 합격하면 조건 성취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준다 했으니까 가등기 의무자 아버지에게 본등기 청구해서 딱 4번째로 본등기 합니다. 그럼 본등기 하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합니다.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하죠? 그럼 중간 처분 3번 있나요? 있는 후순위가 되거나 딱 직구말세 해버리고 의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해요. 단 물권 변동은 본등기입니다. 의리 가등기를 1월 20일하고 병이 7월 20일 취득했죠. 의리 합격해서 12월 10일 날 본등기하면 이때부터 소유자예요. 이때부터 소유자입니다. 순위만 1월로 소급하고 이때부터 소유자다.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누가 소유자요?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것을 그동안 그래요. 그동안은 병이 월세 취득합니다. 과실. 을은 언제부터 취득해요? 12월부터 과실을 취득하는 거죠. 순위만 1월로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12월부터입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 풉니다. 아까 똑같이 갑소유 토지의 을명의로 소유권, 청권, 보존 가등기가 있습니다. 1번 가등기에 있다하여 우리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법률경이 있다고 아까 뭐든지 아무 이력 없다. 추정력 없다. 2번 을이 가등기함 본등기하면 을은 언제부터 물권 취득하죠? 본등기한테. 3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시아버지가 병에게 팔았죠? 을이 본등기하면 그동안 아까 7월부터 12월까지 그동안은 병이 소유자죠. 그동안 병은 사용수익에 관해서 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을은 본등기한 때부터 과실을 취득하고 그 전에는 병이 소유자라 그랬죠. 다음 4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을이 본등기하려면 갑이죠. 아버지가 준다 했잖아요. 아버지에게 채청이라 아버지. 5번 을은 가등기 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다죠. 가등기 가능하다. 6번 을명의 가등기기 전에 정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건 무효죠. 무효 등기가 맞춰 있다면 을은 가등기에 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본등기 하기 전 아무 이력 없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도 말소 청구할 권리 없다. 아무 이력 없다로 끝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등기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사례 5번 넘어갑니다. 자, 문제 많이 맞고 있나요? 실수로 함정이 많이 있죠? 내가 하는 지식도 이 가로넣기 하다 보니까 실수로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온 지문은 지금 정확히 공부하는 겁니다. 네, 등기 추정해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 형식적 요건이 있는데, 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죠. 원인 없이 말소 6글자죠. 이걸 4글자로 불법 말소. 이걸 2글자로 뭐라 할까요? 이걸 2글자로 뭐라 그래요? 불말 그래요? 불소 그래요? 자,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살아있네. 다시 말소가 잘못된 거죠? 그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예요.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라 쓰고 유효라고 읽는다. 그래서 유효. 등기는 살아있어요. 즉 박부동산에 이게 시간적 첫 번째, 시간적 두 번째 처당권 을이 나오는데 이 처당권이 불법 말소입니다. 그래도 2글자로 유효 살아있네. 유효죠? 살아있네. 근데 제3자가 오기에 유효인지 모르죠? 처당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살아있는데. 그래서 없는지 알고 병이 매수한 겁니다. 그러더라도 유효잖아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저당권 주장할 수 있다. 시간이 빠르니까. 그럼 을은 말소회복 해야 됩니까? 말소회복 전이라도 주장할 수 있나요?
말소회복 전이라도 유효. 그러니까 말소회복 전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언제가 말소회복 해야겠죠? 말소회복은 말소 당시 소유자 갑이죠. 갑을 상대로 말소회복 청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등기 추정령은 자 등기는 보통 이전 등기를 말하죠. 자 이전 등기입니다. 자 등기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면 공무원이 잘 알아서 기재했겠지라고 다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사실 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정 나오면 증명 책임 없다 읽으세요. 근데 사망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또는 허무인,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다. 이자들이 와서 등기할 수 없죠. 이자 명의로 등기를 받았다면 그때는 무효로서 추정령 없습니다. 정상적인 등기만 그 사실이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소유 부동산인데 등기 을 앞으로 매매일 원인으로 등기가 되면 현재 을이 등기 명의인으로 추정되죠. 그리고 우리 돈 주고 샀겠지라고 추정됩니다. 등기부에 적히면 뭐든지 그 사실이 추정됩니다. 근데 갑이 그래요. 야, 너 등기 무효지라고. 을은 나 유효인데 그럼 둘 중에 누가 입증해야 돼요? 1번 갑이 무효라고 입증한다. 2번 을이 스스로 등기가 유효라고 입증한다. 뭐가 정답이에요? 1번. 을은 소유자로 추정되니까 을이 스스로 유효라고 입증할 필요 없어요. 을은 팔짱 끼고 있으면 됩니다.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갑이 판대 사실 입증해야 돼요. 을은 다 추정돼요. 그래서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주장 원용할 수 있다. 전 소유자에게 원형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전 소유자 4글자죠. 이걸 7글자로 이걸 7글자로 이걸 7글자 늘려보세요. 7글자. 그럼 저 소유자 그러니까 이게 물권 변동 당사자 또는 권리 변동 당사자랍니다. 7글자. 그래서 다시에 나와서요. 전 소유자 7글자로 물권 변동 당사자, 권리 변동 당사자. 그럼 전 소유자를 한 글자로 갑 그래요. 갑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 자 갑이 계속 을을 쫓아다니면서 너 무효지? 너 무효잖아. 사실대로 말해봐. 이게 갑남이고 을려라 해보세요. 갑남이 을려를 계속 쫓아다녀. 너 무효잖아. 무효지. 막 여자 화장실까지 막 쫓아가요. 우리 얼마나 얼굴이 빨개져요. 남자가 막 화장실 쫓아오니까 우리 한마디 했어요. 야 예전에 너가 나 좋아할 때 사실 나한테 증여했잖아. 너 나 누군지 몰라? 마스크 썼다고 나 누군지 얼굴 몰라? 사실 증여했잖아. 내 증여세를 많이 낼까봐 매매로 꾸며서 등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 맞아. 라고 등기 원인과 다소 다르게 정했어요.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그럼 의뢰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은이 입증 책임이 없다 그랬죠? 갑이 입증해야 돼요. 전 소유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을은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아요. 안 깨져요. 누가 깨트려야 한다? 갑이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헛소리 하더라도 안 깨진다. 갑이 깨트려야 됩니다. 그럼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자, 소유권이 이전등기 원인으로 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 즉 가짜라고 증명됐다. 그럼 이 증명은 갑이 했을까요? 을이 했을까요? 갑이 했겠죠. 설마 을이 내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했을까요? 갑이 너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했겠죠. 그럼 그때는 충분히 깨져요. 갑이 입증했으니까. 근데 여기처럼 을이 뭔가를 주장해서 인정하는데도 안 깨진다. 갑이 안 했으니까. 여기 갑이 증명했잖아요. 그럼 깨진다. 그게 누가 주장했는가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갑이 해준 게 아니라 제3자 처분행위가 개입돼서 제3자가 을 앞으로 등기했대요. 그럼 병은 갑의 대리인이겠지라고 대리권이 추정됩니다. 왜 법원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한 등기를 법원이 왜 해줬을까? 왜? 등기소에 왜 해줘요? 병은 분명히 갑의 대리인이라고 대리권 증명 문서를 등기소에 냈겠죠. 그러니까 병에 한 등기를 해줬겠죠. 라고 다 추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추정된다. 기억하세요. 자, 문제를 풀어 봅니다. 갑에서 을 명의로 매매일 논인으로 소유권 위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똑같죠. 자, 1번. 을명의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원인 동그라미 쳐요. 절차 동그라미 있어서 적법 경로 다 추정된다. 2번. 을은 갑 동그라미. 갑을 아까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 전소유자. 7글자로 뭐라 그래요? 물권변동 당사자, 권리변동 당사자. 갑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 추정된다. 3번. 을명의 등기가 동그라미 칩니다.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그럼 두 글자로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라 아까 원인 없이 말소라 적고 유효라고 읽는다 했잖아요. 유효라 물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 안음으로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유효. 유효니까 을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유효니까 유효. 4번. 자, 을이 동그라미 을이. 입주인책이 없는데 그럼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입주인책이 없으니까. 다시 을이 동그라미 등기 원인 행위 후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동그라미 칩니다. 다르게 주장 동그라미. 그럼 입증책이 없는 자가 입을 열어도 안 깨진다.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다. 5번. 만약 을명의 등기가 대리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주자가 추정된다 그랬죠? 된다. 자, 여기까지 등기 추정력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상강을.